이 차가 정말 차급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기능들이 이제 막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팰리세이드에 들어와 있는 기능인데 이거 한번 잠근 다음에 자, 이제 원격 시동이 되네요. 자, 안녕하세요. 스페셜경제 김은배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소위 차급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기아차 셀토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어느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느냐 하면 랜드로버의 럭셔리 라인인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선의 이보크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닮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차급 자체는 이보크와 비교할 수준이 안 되지만 나름의 이 외관상의 멋은 상당히 디테일을 살려놨기 때문에 조선의 이보크 나름 어울리는 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두 차종이 또 나름의 공통점도 있어요. 두 차종 다 엔트리급 레벨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도 1세대 때 먼저 공개된 컨셉트카를 또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 셀토스 역시 앞서 공개된 그 컨셉트카의 모습을 또 바로 따와서 이전에 없던 디자인을 또 새로 이렇게 또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외형엔 또 강하게 묻어 나오긴 하지만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런 럭셔리함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또 추구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 한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크롬 라인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죠. 이 크롬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보닛의 한 가운데쯤 측면서부터 반대쪽까지 이제 반달형으로 감고 있는데요. 이 안에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 안쪽을 보시면 육각형 형태의 엠보 장식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엠보 음각 때문에 이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아래쪽 그릴을 보시면 이 육각형의 그 이미지가 아래쪽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릴과 같은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 크롬 역시 이 엠보 형태의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광의 크롬인데 여기 안쪽 부분, 그 엠보가 들어간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일어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또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아예 무광인 부분과 또 대조가 된다는 점도 굉장히 또 고급감을 더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또한 비슷한 색감으로 처리를 해서 일체감을 주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마스크를 보시면 약간 예전에 그 옛날 검투사들을 보면 그 마스크를 이렇게 썼다가 이제 위로 올리는 형태의 어떤 그런 투구가 있는데 약간 그런 걸 또 형상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이제 그릴도 요만큼이 이제 빠져나와 있고, 램프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얼굴 위에 뭔가 하나의 투구를 조금 겹쳐 쓰고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차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급스러움에 버금가는 어떤 램프의 종류, 위치,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디자인적으로는 엇비슷하게, 그러니까 수준, LED나 이런 부분들이 수준이 조금 낮더라도 디자인적인 것만큼은 그 위에 상위 등급과 거의 맞먹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헤드램프는 얇고 길게 빼서 날렵한 눈매처럼 보이게 하는 게 트렌드인데, 보통 그렇게 날렵한 눈매를 만들 경우에 여기 이 얇은 공간 안에 각종 램프, 그러니까 데이라이트, 헤드라이트, 그리고 턴 시그널까지 같이 여기에 오밀조밀하게 다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돼야 사실은 그 날렵한 눈매의 모양을 형상화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단가도 단가죠. 이보크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안에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턴 시그널을 굉장히 좀 재치 있게 빼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턴 시그널을 여기서 뺐지만 여기 별도의 장식처럼 이렇게 따로 있게 해서 눈매 자체는 여기가 눈이다 라고 약간 보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는 이제 데이라이트가 또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엠보 장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엠보 장식의 형태가 이 데이라이트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라이트가 이쪽에 U자 모양, U자와 V자의 중간 정도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여기 데이라이트 모양이 있고, 그 위쪽에도 데이라이트가 지나가는데 이게 무려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 데이라이트 길이가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급감이 상당히 또 배가 되는 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의 램프 정도가 이제 하향등, 그리고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상향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상향등인데요. 이 상향등의 모양 자체도 굉장히 고급 라인의 어떤 램프 디자인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런데 고급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이제 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치 방사형의 빛이 번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이런 램프를 차용하는 것은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거나 하는 식으로 멋진 애니메이션을 넣기 때문인데, 이보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차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양 자체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 특히나 더 비싼 차들이라고 해도 램프를 끈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그 고급감이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안개등이 이제 아이스큐브 형태의 이렇게 3개 정도의 이제 안개등이 달려 있고요. 이 안개등도 그냥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광의 크롬으로 감아서 마치 총구가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요만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블랙 가니쉬적인 부분도, 무광의 블랙 가니쉬도 멋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보크는 항상 그렇듯이 디자인은 최상급 라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게끔 만들지만 당연히 그걸 따라갈 수 없는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에어 인테이크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어 인테이크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 차가 마치 오프로드도 갈 수 있을 것처럼 무광의 블랙 가니쉬를 또 이렇게 휠 아치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또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그 측면 전체도 굉장히 좀 두꺼운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 놨습니다. 그 두꺼운 가니쉬 그 중앙 부분의 색깔을 또 좀 더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으로 처리를 한 것도 눈을 사로잡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을 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의 어떤 질감이나 그 재질이 보여주는 색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형태는 많이 이제 고급스럽게 좀 더 디테일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런 기아 엠블럼을 보더라도 엠블럼 테두리에 나름의 이제 모양을 넣은 장식까지 둘러가면서 색깔을 또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18인치 휠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타고 있는 것은 최상급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18인치 휠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더라도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나는 디자인이죠. 크롬을 적재적소에 또 많이 사용해서,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색감을 또 블랙톤의 이 위쪽의 색감을 또 연결을 해서 고급감을 또 더하고 있고요. 다만 또 기능적으로는 조금 빠지는 것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이 아래 가니쉬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마치 클린실 도어, 그러니까 차 안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옷에 먼지나 진흙이 묻지 않도록 아래쪽까지 이렇게 덮는 형태의 어떤 그런 도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니쉬가 이렇게 착시 현상적으로는 마치 클린실 도어가 적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하지만 문을 이렇게 완전히 열어보면 차체 하부와는 이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측면에 이 크롬 라인을 보시게 되면 크롬 라인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가듯이 갖고 오다가 여기에서는 뾰족하게 마치 작살처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쪽에 파팅 라인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리는 어떤 모양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노고까지 이제 감수를 해가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디자인에 어마어마한 신경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뒤쪽에 이제 테일 램프를 또 보시면 테일 램프 역시도 안쪽에 몰딩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직선이고 또 이쪽에는 턴 시그널에 전면에서 봤던 턴 시그널의 그 모양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모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쪽에도 선이 또 지나가고요. 여기 측면에도 뭔가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의 무광이 크롬이 이제 또 굉장히 크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래쪽에 이 가니쉬 부분도 이제 전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오프로드적인 느낌을 내는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머플러도 양쪽에 이제 듀얼 머플러 형태의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가까이 가서 보지 않더라도 안쪽에 이 가짜 머플러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기 아래쪽에 이제 진짜 머플러가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외관을 이제 한 줄 요약하자면 고급스러움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의 재치를 활용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능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은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능적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이런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안 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한 반자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다가가 있을 때 신호를 받아서 올라가는 기아차의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트렁크 안쪽을 보시게 되면 트렁크 안의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게 48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 띄워 드릴게요. 이게 500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트렁크 사이즈인데 이 차보다 한 단계 위급인 스포티지도 500이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차급에서는 보기 어려운 트렁크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장도 동급에서는 제일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트렁크 안의 공간을 정말 크게 뽑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트렁크 안쪽도 굉장히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없게끔 나름 깔끔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바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안쪽에서 이제 불빛도 나오고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빼서 층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게 뭐 진짜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이제 타이어 킷이 있고요. 자, 이걸 아까보다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내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위쪽에는 이제 이걸 탈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시트는 6대4 폴딩이 됩니다. 앞쪽에 짐이 있어서 완전히 여기는 넘어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6대4 폴딩이 되고요. 제가 이 단차를 설명을 드리다가 갑자기 왜 이걸 넘겼느냐 하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깊게 물건을 넣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단차가 맞지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올리면 약간의 단차는 존재를 하더라도 거의 평행에 가까운 수평적으로 이제 판판한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짐이나 넓은 짐 그런 것들을 놓을 때는 또 확실히 효율적인 상황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안쪽 공간을 보시면 안쪽도 굉장히 딱 눈으로 봤을 때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이 급에서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디테일함과 색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면과 같은 거죠. 더 높은 급의 디자인을 구현을 하지만 가격 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소재 자체는 그렇게까지 고급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얇은 코팅조차 안 되어 있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치 멀리서 보면 가죽 재질 같죠. 그리고 아래쪽은 진짜 블랙 하이그로시와 무광의 크롬 소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또 고급스러움을 구현을 해놨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인조 가죽들이 있는데 인조 가죽이 이 질감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딱 인조 가죽이라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좀 딱딱하고 여기 아래쪽은 약간 폭신한데 이 폭신한 게 안에 뭔가가 이제 그 재질이 좋아서 폭신하다기보다 뭔가 살짝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제 버튼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는 여기도 나름의 아주 반짝이지도 않고 또 아주 또 매트하지도 않은 이런 질감을 또 구현을 해놨는데 사실 만져보면 이것도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플라스틱만 썼는데도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싼 티가 나지 않게 만든 점은 상당히 또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롬은 이렇게 송풍구나 아니면은 요런 군데군데 이렇게 무광의 크롬이 많이 들어갔고 또 블랙 하이그로시도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평의 긴 이미지를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멀리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가죽 같죠. 가죽 같고 스티치까지 심지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진짜 이제 가죽을 스티치한 게 아니고 이제 스티치 모양까지 넣은 그런 인조 가죽 소재를 붙인 거죠. 그리고 위쪽은 여기 역시 약간의 코팅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런 기어 노브도 마찬가지고요. 기어 노브도 질감이 아주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가죽 같죠. 블랙 하이그로시는 여기도 많이 쓰였고 이런 버튼 부분들도 단순히 플라스틱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싼 티가 나지 않는 색감으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플라스틱. 버튼들은 살짝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아주 또 부족한 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또 고급 차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 10.25인치 사이즈의 이 내비게이션 화면, 그러니까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7인치 정도가 되는 이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양쪽에는 이제 아날로그가 있죠. 양쪽에 아날로그가 있는데도 가운데 7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할애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크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핸들에도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을 적당히 또 섞었습니다. 가죽도 잘 두른 듯 하지만 사실 이 가죽도 만져보면 한 가지 재질로만 돼 있는 데다가 그 재질이 그 가죽의 그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뭐 타공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통짜로 좋게 말하면 이제 매끄럽게 매끈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핸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핸들의 사이즈는 그냥 딱 보통 정도의 사이즈고요. 림은 약간 얇은 편인데 이것도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이 보통이 이제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차급에서 볼 수 있는 딱 적당한 사이즈의 휠이 들어와 있고 만졌을 때의 어떤 그 질감까지 좋지는 않지만 잡았을 때의 손에 잡히는 그 느낌 자체는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금 이제 또 기질을 발휘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크롬 라인이 이 에어컨 송풍구의 끝이 아닙니다. 에어컨 송풍구의 끝은 오히려 여기랑 여기죠. 이만큼이 에어컨인 건데 마치 여기까지만 이제 에어컨이고 되게 잘 짜여진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송풍구를 위로 올리거나 내렸을 때 왜 같이 움직이죠? 이게 옆면과 좀 이제 모양이 좀 반대로 되거나 이랬을 때는 좀 다소 재밌는 모양새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켜서 카드를 넣어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여기 HUD가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컴바이너 타입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시동을 걸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시동을 끄면 또 내려가겠죠. 이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는 또 국산 브랜드가 또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데 내비게이션 자체의 완성도도 높고 또 내비게이션과 또 연동되는 시스템도 굉장히 또 잘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옵션들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놨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화면 자체도 크지만 물리 버튼도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직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셋업으로 들어오면은 기기 연결을 볼게요. 안드로이드도 되고 애플도 되고 이런 기본도 다 충족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터치도 굉장히 빠르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할 구도로 내비게이션을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각종 안전 장치들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영상 조정에서 높이 조절과 이제 각도 조절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자, 운전자 보조, 주행 보조를 비롯해서 운전자 주의 경고도 있고 전방 안전 관련 이런 옵션들을 또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라이트나 계기판, 편의, 시트 이런 부분들 다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특히 운전자 보조 기능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안전장비가 들어있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죠. 전방 안전 같은 경우도 이제 충돌 경고만 울리는 게 아니라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직접 멈춰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차로 안전 2파트 역시 차로 이탈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까지 진행이 됩니다. 2차급에서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많은 안전장비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후방 교차 안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보기 힘든, 2차급에서 보기 힘든 옵션이죠. 그리고 이 차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쪽에 오는 차량이나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끔 경보를 울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조금 더 윗급으로 가면 문 자체가 이제 열리지 않게 되는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있을 기능들 다 있고, 그리고 겉보기에 굉장히 또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손해를 본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어 노브 같은 부분도, 이런 기계식 기어 노브가 있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막상 잡으면 좀 고급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잡았을 때 이 느낌 자체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여기 어딘가가 좀 불편해요. 좀 걸리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있어서, 여기 제 핸드폰이 숨어 있었죠. 여기 안쪽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경사도 딱 적당히 만들어 놔서 아까 고속주행을 해봤는데도 고속주행에서도 이게 크게 흔들리거나 이제 빠지지 않고 잘 있더라고요.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12V 소켓, USB,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안쪽을 또 보시게 되면 안쪽에는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어쨌든 2차급에서 딱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보통 정도의 이제 공간을 구현해 놓고 있는 콘솔 박스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시트를 맞았을 때 딱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죠. 아, 나는 인조 가죽이야 라고 이렇게 딱 바로 느껴질 만큼 정말 인조 가죽입니다. 다만 이제 안쪽에는 그래도 타공을 좀 해서 약간의 차별을 또 뒀고요. 또 이게 트림에 따라서는 투톤인 색감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즐거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차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이 자체로도 지금 버건디 색상, 이렇게 또 화려한 색상이 잘 구현돼서 이렇게 들어오기가 또 이 차급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이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재밌는 부분이 기아차 최초로 이제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QM3나 아니면은 이제 트랙스 같은 다른 이제 경쟁 차종에도 보스는 이미 들어와 있던 시스템이고, 또 이제 보스 안에서도 급이 갈리기 때문에 보스에서도 급이 갈리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또 좋은 보스는 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질이 엄청 좋다 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보스라는 이 음향 시스템 자체가 이 소형차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스피커 부분에 이렇게 뭔가 산맥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옵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몰딩이 파져 있어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안쪽 공간을 굉장히 좀 은은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이건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낮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쪽 조수석 부분에서는 좀 더 두드러지는데요. 여기 요 라인에서 이제 또 빛이 나옵니다. 정말 화려하죠? 이 차급에서는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에어컨 공조를 또 명확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그맣게 또 들어가 있고요. 화면이 실제 크기보다도 좀 더 커 보이게끔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로 뒤덮어 놨습니다. 이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은 요 위쪽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닌 부분도 플라스틱이지만 그래도 아주 싼 티가 나지는 않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놨고, 그리고 또 요 무드등이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무드등이 제가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여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터치식으로 불빛이 들어왔다가 꺼지는데 이 불빛이 켜지고 꺼질 때도 굉장히 천천히 켜졌다가 천천히 꺼지는 그런 고급감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밀러 부분을 보시면 백밀러가 상당히 또 얇게 들어와 있죠. 이게 하이패스가 이제 앞서 소나타에 적용됐던 그 하이패스 모양처럼 이 위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백밀러 뒤쪽에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경우보다 이제 백밀러가 얇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또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천장 부분에는 이런 천재질보다 약간 부직포 같은 느낌인데 아주 또 이것도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바이저가 있고요. 선바이저도 그냥 플라스틱. 하지만 선바이저가 기능적으로 이렇게 젖혀지는 것은 물론 이렇게 길이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게 소형차에서 보기 힘든 또 이런 모양을 구현해내고 있고요. 위쪽은 램프인데 이 램프 자체는 여기 램프와 다르게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그 전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거 럼버 서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등 쪽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죠. 럼버 서포트가 있는 시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차급에서 또 쉽게 또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쪽 1열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가 모두 들어갑니다. 뒷좌석에도 열선까지는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소형차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쓴 부분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로 한번 넘어 보실까요? 자,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쪽은 정말 뭔가 깔 게 많이 없습니다. 정말 넓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소형차라고 불러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넓거든요. 헤드룸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쟁 차종들보다 전장과 휠베이스 모두 가장 깁니다. 심지어 이제 예전에, 지금은 단종됐지만 티볼리 에어라는 또 제품이 있었죠.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를 진짜 티볼리의 확장 버전, 그러니까 덩치를 상당히 키운 티볼리인데 그 차가 정말 길었거든요. 그 위에 차급과도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길었는데, 이 차가 그 길이보다는 다소 짧은 전장을 갖고 있지만 휠 베이스만 놓고 보면 티볼리 에어보다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뒷좌석 공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위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공간 위주의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 형제차인 코나보다 이제 주행 감성은 조금 떨어지는 게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행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차가 공간적인 곳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이제 공간에 이제 모든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차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차 역시 굉장히 많은 또 주행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세팅을 주행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뒷자리가 소형차인데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넓은데 등받이까지 이 정도로 젖힐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준중형, 아니 중형
SUV에 비교를 해도 이거는 정말 승부가 될 만한 그런 넓이입니다. 이 위쪽에 조명 같은 부분도 전면이랑 마찬가지로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둘러져 있고, 여기 가운데 이제 천천히 전멸되고 이제 천천히 꺼지는 그런 타입의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형차에서 이렇게 송풍구를 후열까지 내주는 경우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준중형에서도 이 송풍구가 빠져있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송풍구까지 마련이 돼 있고, USB 충전 포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핸드폰 정도를 이제 끼울 수 있는 또 상당한 공간이 이렇게 또 깊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진짜 가죽은 아니지만 이제 가죽 질감이 나게끔 이렇게 뒤쪽에 포켓도 만들어 놨고요. 다만 포켓이 왜 이쪽에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만 포켓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앞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투톤 컬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가 또 가능하고요. 또 그런 투톤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게끔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써놨습니다. 투톤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디자인이 이제 별로 멋스럽게 들어와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잘 짜여진 형태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고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정말 고급 사양과 더 높은 급의 차량과 비교를 해도 모자람이 없게끔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외형적으로 정말 고급스러운 기아차 셀토스를 만나봤는데요. 물론 이 차급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가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급스러운 것을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그 고급스러움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기지와 또 이렇게 재치를 많이 발휘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 같은 급과 비교를 하면 가격이 또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내년에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요 차의 한 단계 위급의 차량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그 차들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더 많은 안전 편의 사양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위급의 차량과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을 다 넣었을 경우에, 옵션을 여기다가 정말 다 넣게 되면 그 소렌토의 엔트리급 레벨까지도 넘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또 명확하게 있는 셈이죠. 아주 고급스러움을, 소형차지만 고급스러움을 표방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가야 되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아주 높은 급의 차량과 같은 수준의 실제 기능들을 보유하지는 못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또 나쁘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계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까지 또 시도되지 않은 또 이 셀토스만의 매력이 여기서 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턱을 넘을 텐데, 자, 방지턱을 계속 넘어갑니다. 자, 연속으로, 자, 지금 운전자 어시스트 기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코너인데 중고석에서의 이 차체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